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종양이 있는 부위를 저절로 찾아오진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노재명입니다. 양성자 치료는 양성자를 이용하는 방사선 치료, 즉슨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방사선 치료는 뭐냐? 이제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이제 어떤 암 치료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흔히 방사선 치료에 이용되는 방사선은 X선, 엑스레이고, 이제 양성자 치료라는 거는 수소 원자의 핵이죠. 그 양성자 자체를 우리가 높은 속도로 가속을 해서 암이 있는 부위에 조사를 하는 치료 방법이다. 종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부위의 정상 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이 정도 들어가는 게 그렇게 임상적으로나 크게 유의한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로 치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도움이 될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담당 교수님과 상의, 그리고 방사선종양과의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사연들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양성자 치료도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주변의 정상 조직에 방사선이 들어가는 게 환자분에게 좀 힘들겠다. 이거는 좀 줄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양성자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소아는 이제 10년, 20년 좀 장기 생존을 해야 되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2차암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니까 소아암이 될 수 있겠고, 폐암의 경우에는 폐 자체 내지는 이제 심장의 기능이 다른 분들보다 유난히 안 좋거나, 그다음에 뭐 이전에 뭐 심장에 어떤 질환이 있어서 어떤 시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거나,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뭐 폐기종이나 폐섬유화증처럼 폐 자체가 안 좋으면서 폐 기능도 안 좋으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 관련되는 합병증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재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자리에 또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이 겹쳐지는 양이 많게 되면은 그걸 줄여주는 목적으로도 양성자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은 방사선 치료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모의 치료. 입니다. 사람마다 몸이 생긴 모양이 다르고 병이 있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몸 밖에서 조준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내 몸에 기준이 되는 선을 표시하고 재현성이 있는 어떤 자세를 잡은 다음에 그 자세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설계하기 위한 도면용 사진, 주로 CT를 많이 찍고 필요에 따라서 MRI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설계 도면용 사진을 얻는 작업이 저희가 이제 모의 치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의 치료에서 얻은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치료 계획을 설계를 합니다. 종양이 있는 부위를 다 그려놓고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들도 다 그려 넣어가지고 이걸 3차원적으로 재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종양이 있는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치료 계획을 컴퓨터로 설계를 해서 기계에 넣어주면, 기계는 이제 그대로 치료를 하는 건데, 이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학 물리 파트에서 따로 이제 검증을 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계획대로 들어갈 거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치료실에 들어가셨을 때도 이게 눕자마자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확인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 치료할 때와 현재 그 환자분이 치료실에 누웠을 때의 어떤 자세나 그다음에 내부의 종양의 위치나 그런 것들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치료 계획이 정밀해도 틀린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맞춰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모의 치료를 하고 치료 계획을 만드는데 되게 걸리는 시간이 또 있어요. 대개는 저희가 일주일에서 뭐 길게는 2주일 정도까지 치료를 계획하는데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하루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건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대기가 있죠.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통상 한 달 정도는 그러니까 진료를 본 날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준비하는 시간도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기 시간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종과 이제 어떤 프로토콜에 따라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기본이 진료 보러 오고 준비 작업하러 오고 다음에 치료받으러 오면 되니까 뭐 그렇게 세 번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양이 있는 부위에 방사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부작용이 생기는 위치는 내 종양이 있는 위치를 따라갑니다. 림프절이나 그런 병변이 피부에서 가깝다. 그러면은 그 부위에 있는 피부에 피부염,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피부가 좀 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들어가는 양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뭐 안 변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검게 변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름에 우리 햇볕 많이 쬐었을 때 이제 피부염 심하게 생기면서 벗겨지고 물집 생기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폐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폐에 종양이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폐는 방사선이 안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폐 자체에 생기는 어떤 방사선 폐렴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복부 쪽이다. 그러면 이제 복부에 장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럼 뭐 장염과 관련되는 증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사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암종과 위치와 환자분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디를 치료하더라도 피부는 지나가니까 이제 뭐 피부염 하나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치료받는 부위의 피부는 이제 뜨거운 물이 닿으면 안 되고 뭐 찜질하거나 사우나하거나 때밀거나 그런 거 이제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그 보습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디로션이나 베이비로션 보습되는 제품은 다 관계없고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또 암종과 치료 목적에 따라서 뭐 적게는 5에서 10회, 많게는 뭐 25회, 30회까지도 하기도 하니까 비용을 제가 이제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사실 없는데 이제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안 되는 암종이 골반하고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이 유방암과 골반 또는 이제 재치료인 경우에는 보험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가 안 되니까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증 질환에 대한 어떤 보험 급여의 커버가 잘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5%다.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가 방사선 치료의 대상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양성자 치료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보면 방사선 치료 자체가 사실 이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자료 기록 이제 많이 떼오셔가지고 이제 결국은 헛걸음 하시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방법을 결정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의 진료와 상담이 일단은 우선적이다. 방사선 종양학과를 한번 거치는 게 헛걸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엑스레이를 이용한 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포함해서 저희가 되게 다양한 방사선 치료 방법을 환자분들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잘 적용해서 치료해 드리도록 항상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